이 CCTV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범죄 현장입니다. 이 CCTV가 등장하면서 경찰 수사 기법도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경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CCTV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네. CCTV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CCTV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사도 수사의 기법도 많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수사의 시작과 끝이 CCTV 분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도 많아졌고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CCTV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좀 많아서요. 가장 대표적인 것, 언론에 공개된 것도 있나요? 그렇죠. 요새 언론에 나온 예를 들어서 CCTV 하나로 어떤 한 장면을 그 사건 해결에 열쇠로 했던 사건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어떤 CCTV 하나에 찍힌 어떤 한 가지보다는 그 주변 인근의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를 조합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가끔씩 이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예전에 누가 밀었다, 아니면 혼자 뛰어들었다, 아니면은 실수로 넘어졌다,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CCTV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이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어느 정도 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 사실 CCTV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내줘야 하는 건지 내줄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일단 먼저 질문하신 그 보관 정도인데요. 그게 최근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직접 설치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보관해야 될 어떤 기간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업체에서 권장하는 그 정도로 하는데, 그 보관 기간은 사실 컴퓨터 저장 용량과 화질의 세팅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한 달 정도 보관하는 걸로 주로 많이 세팅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간혹가다 사건이 정말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5개월 한참 지난 사건이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료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미 삭제가 돼서.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오랫동안 보관할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 CCTV를 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은 일단은 대부분 모든 그것도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증거물 같은 경우에 강제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미 제출을 많이 하십니다. 수사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이미 제출하시고, 만약에 꼭 법적인 절차가 필요로 한다 하면 그때 이제 영장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에서 제출을 하면 그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일단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CCTV 특정 제품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양한데, 이왕이면 오래 저장하는 게 좋지만 아직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장을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군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상도가 낮은 영상이나 사진을 확대해서 점점 명확하게 정보를 알아내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 실제로 CCTV 영상 분석에서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흔히 접하는 어떤 확대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이제 오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것이 좀 보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결과물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까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쪽보다는
어떤 특화된 그 CCTV가 지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나온 것도 제가 이제 봤는데 그거 외에도 뭐 얼굴 인식에서 뭐 가끔씩 보시면 뭐 슈퍼볼 거기에서 뭐 관객 중에 뭐 수배자를 검거했다 CCTV로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번호판 인식, 예. 그다음에 뭐 동작 감지,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센서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움직일 때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기능.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해상도는 그러니까 화질이 좋아지려면 저장 공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값이 비싸서 그렇게 세팅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새는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고해상도의 어떤 그 화질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도 있고 실제로 그 해상도가 좋으려면 아예 그 기계 자체의 성능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얼굴 인식이나 동작 인식 등을 통해서 특화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CCTV를 범죄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설명을 다 케이스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일단 국내에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저희가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정도 이상, 더 나아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그 CCTV 영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입해서 썼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법영상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배포를 받아서 지금 그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해외에서도 저희가 해외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봤지만 국내 사정하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추세도 어쨌든 이 CCTV를 활용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 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경위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일선 경찰과 함께 얘기를 해봤지만 이 CCTV는 범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으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요.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리포트에서 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성능이 좋은 CCTV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서 개선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CCTV와 관련된 논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